안녕하세요. 색스폰 동아리 들음의 강사, 쉬운 남자 쉬운 색스폰의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저번 시간에 악기의 브랜드별 그리고 음역대별 특성을 좀 알아봤다면, 오늘은 그 피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약간 얘기 드린 것 좀 연결하고 튜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도 이게 학원이나 레슨 받으러 가서 듣기에는 조금 시간도 아깝고 돈이 아깝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집안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아니면 전공하실 분들은 그냥 딴 거 들으시면, 더 잘하시는 분들과 들으시면 되고, 저는 아주 초보자 입장에서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색스폰은 보통 이제 소프라노, 엘토, 테너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소프라노는 B플랫, 엘토는 E플랫, 테너는 B플랫 조라는 거.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프라노 색스폰으로 도를 불면 피아노로는 B플랫, C플랫이라는 의미 납니다. 그러면 나는 도를 불었는데 B플랫 음이나, 그러면은 반음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온음이 낮게 나는 거죠. 그러면은 색스폰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려면 소프라노 색스폰 어떻게 불어야 되죠? 온음 낮게 나니까 온음 높여서 불면 됩니다. 만약에 도라는 음을 내고 싶어요. 그럼 색스폰으로 도를 불면 B플랫이 나겠죠. 그럼 피아노 C, 그러니까 피아노 C, 콘서트 C를 내고 싶으면 이 색스폰으로는, 소프라노 색스폰으로는 D를 불면 도음이 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음을, 멜로디를 부실 때 온음씩 높여서 부셔야 돼요. 근데 악기를 부실 때 악보를 다 보면서 음을 다 온음으로 계산해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스케일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C키 곡이다, 그러면 소프라노 색스폰으로는 D키로 바꿔서 부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표 외에 임시표가 붙지 않는 이상, 만약에 C키 곡이라면 D키로 연주하시면 임시표가 붙지 않는 한 D 스케일, 그러니까 레미 파샵 솔라시 도샵 레, 요거대로만 부시면 이쪽하기가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케일 연습이 굉장히 색스폰에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제 반주기가 좋아져서 반주기 틀어놓으면 반주기 악보가 나오고, 악보 자체도 이쪽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연주를 늘 반주기를 갖고 다니면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땐 피아노나 어떨 땐 기타랑도 연주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교회에서 특송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교회에서 특송하는데 물론 반주기를 틀어놓고 연주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리 요즘 반주기가 잘 나와도 프로 뮤지션들이 쓰는 MR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고급진 느낌은 안 나요. 약간 반주기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색스폰 하시면 무조건 이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평생 이조 안 하고 그냥 보이는 악보대로 불고 싶다, 반주기로만 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합주를 하려면 색스폰은 이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색스폰은 B플랫 악기입니다. B플랫 악기. 그래서 모든 음들을 온음 높게 부셔야 피아노랑 같은 음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엘토 색스폰 같은 경우는 E플랫 악기이기 때문에 2도 반 높은 음이 나요. 엘토로 도를 불면 E플랫, 미플랫 음이 납니다. 2도 반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악보보다 2도 반을 낮춰서 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악보가 C키 곡이다. 그럼 이제 색스폰은 2도 반이 낮은 A키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음이 한 3개 정도, 2도 반, 3개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한 오름 차이라 조금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 내려가나 두 개 내려가나 세 개 내려가나 옮기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둘 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피스는 플라스틱과 메탈 피스 크게 두 가지는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피스도 호수가 있고 그 리드에도 호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우스 피스에 보시면 이렇게 악기별로 다 악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듀코프라는 회사 거는 뭐 D에 8이냐 7이냐 이게 있어요. 그 오프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스가 들어가는 이제 여기다 리드를 딱 꼈을 때 이 구멍이 넓냐 좁냐 요건데 이 피스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위로 깎여 있죠. 이제 호스가 올라갈수록 더 오프닝이 커집니다. 그러면 오프닝이 커졌을 때 장점이 뭐냐면 소리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단단해지고 사람으로 따지면 양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신 힘들죠. 오프닝이 너무 커지면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드도 보시면 이 지금 제가 쓰는 리드 같은 경우는 2-2분의 1 딱 미디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회사별로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소프트 미디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하드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는 2분의 1, 3과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회사별로 같은 2와 2분의 1이라고 해도 다른 회사 거는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같은 2와 2분의 1만큼의 처럼 깎여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쫙 수십 가지의 브랜드별로 해서 뭐 호스랑 이건 좀 다르지만 그거를 이렇게 기준점을 맞춰놓은 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그 리드별로 해서 브랜드별로 해서 호수에서 뭐 이 회사의 2와 2분의 1이 다른 회사의 뭐랑 비슷한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또 마찬가지지만 이제 리드의 사용법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리드를 쓰실 때 보시면 이제 마우스피스가 있고 대나무로 만든 리드가 있고 리가초라는 게 있습니다. 리가초 이제 마우스피스에 교본에 보면 마우스피스에 리드를 대고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라고 교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초보자분들 이게 약간 실수로 이렇게 꽂다 보면 이 뾰족한 부분들이 이 리드를 찍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럼 이 리드 개당 한 3-4천 원 하는데 리드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뭘 추천드리냐면 초보자분들한테는 일단 대충 이렇게 마우스피스에 레가처를 어느 정도 헐겁게 끼워둔 상태에서 리드를 꼽으라고 말씀드려요. 이러면 이제 깨질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우스피스의 끝부분과 리드의 끝부분을 맞춰서 이걸 당겨서 이렇게 조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레가처도 레가처 종류별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시중에 뭐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심플하게 돼 있는 레가처도 있고 고무가 박혀가지고 막 밑에 뭐 핀까지 박혀가지고 막 이렇게 레가처 하나당 10만 원부터 해서 50만 원,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레가처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 것 같아요. 느낌도 약간 다르고 하긴 한데 이 피스랑 리드랑 레가처를 봤을 때는 투자 대비는 제가 봤을 때 피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리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초보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투자한다면 피스를 좀 좋은 거 쓰시고 그 다음에 리드 좀 좋은 거 쓰시고 저는 맨 마지막에 이걸 투자할 것 같아요. 왜냐면 레가처 같은 경우는 비싼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피스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근데 소리가 그만큼 같은 30만 원, 50만 원 투자했을 때 더 좋아지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돈이 있다면 차라리 레가처 비싼 거 할 돈이 있다면 마우스피스를 좀 좋은 걸 쓰셔라. 그리고 리드를 좀 좋은 걸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리드를 쓰다 보면 처음에 이게 나무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꽂자마자 쓰면 약간 소리가 예쁘지 않게 막 갈라지고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리드를 쓰시기 전에 종이컵이나 컵 같은데 물에 담가서 이 정도만 담가가지고 좀 물에 좀 이렇게 담가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좀 소리가 좀 더 부드럽게 나거든요. 아니면은 어차피 리드는 나만 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연주자들이 혓바닥에 넣어놓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물고 있죠. 침이랑 같이 이렇게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 정도 5분 정도 이제 약간 수분으로 뿌린 다음에 이렇게 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색스폰은 입에 문을 아끼기 때문에 개인 악기를 쓰셔야 돼요. 남의 거 쓰는 건 좀 심심하죠. 특히나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더 개인 악기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색스폰을 배울 때는 사실 개인 악기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실 때 남의 악기 빌려서 할 수도 없지만 개인 악기를 꼭 구매하셔서 연습하시는 게 좋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튜닝에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꽂는 것보다는 먼저 레가스를 꼽아놓은 상태에서 꽂아라. 그리고 이제 마우스피스랑 리드랑 이렇게 선을 맞춰서 당겨서 조이시면 되는데, 보통 보면 여기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 브랜드가 딱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노멀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밑에 거는 조금 꽉 조이시고 위에 거는 너무 꽉 조이지 않으셔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만 살짝. 이것도 조이는 강도에 따라서 약간 소리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거는 조금 이 리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조여주시고, 이 위에 거는 살짝 풀렸다는 게 아니라 꽉은 아니고 그냥 딱 조이는, 적당히 조이게 해주시면 좋을 거다. 가장 노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리드를 쓰다 보면 저희가 리드를 보통 이렇게 한 장씩은 안 팔고 보통은 이렇게 한 통으로 팔거든요. 근데 이 리드를 쓰다 보면 힘든 게 뭐냐면, 같은 회사의 리드임에도 불구하고 10장이면 10장의 소리가 다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나무의 질이 일단 한 나무라도 어떻게 깎냐에 따라서 그 두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재질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나무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햇빛에 비춰보면 이 리드가 고르게 이렇게 투명해지다가 진해지지 않아요. 이게 옆으로 보면 비스듬히 잘려 있기 때문에 빛으로 보면 여기는 좀 옅었다가 가면 갈수록 진해지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부채꼴 모양에서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진해지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리드 10장을 사서 불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난 요걸 좀 균일하게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포 있잖아요. 사포를 이렇게 두꺼운 부분들 살짝 긁어가지고 균일하게 맞추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리드 10장을 사시면 10장이 상태가 다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버리긴 아깝고 하니까 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소리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사포로 살짝 문질러서 쓰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문가 쪽으로 가다 보면, 저는 초보자들이나 그런 분한테 절대 권하진 않는데 리페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듀코프라는 이 피스도 사실은 그 데이비 샌본이 써가지고 유명해진 거거든요. 근데 유명 연주자들이 쓰는 피스에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피스랑 리드를 어떻게 세팅해서 쓰냐를 많이 따라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처음에 악기 같은 거, 뭐 색스폰도 마찬가지지만 기타나 뭐 다른 악기들도 저 사람 무슨 기타 쓰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색스폰 하시는 분들은 피스랑 리드를 전문가들이 뭘 쓰냐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 그 마우스피스랑 리드랑 레가스를 못 쓰는지 그 세팅된 거를 밑에 자막으로 많이 깔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프로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원하는 피스를 사 쓰는데 오프닝이나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 안에 구멍을 깎아가지고 리페이싱 한다고 그러거든요. 깎아서 본인이 원하는 소리로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사실 그거를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더 좋게 바뀌었는지 나쁘게 바뀌었는지 알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중고로 팔 때도
그걸 꼭 고질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기죠. 안에 깎았는데 안 깎았다고 팔면은 그건 제가 봤을 때 사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리페이싱은 초보자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노말로 나온 기본 형태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본인한테 맞게끔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 이 피스를 리페이싱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 쪽이나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일반 초보자분들이나 취미생분들은 그냥 피스를 나온 그대로 이 차라리 리드의 성향을 좀 바꿔서 소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말하는 건데, 기타가 뭐 고가의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기타라고 해서 사실 연주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소리는 더 좋을 수 있죠. 아무래도 고가의 기타다 보니까 튜닝을 똑같이 한다면. 근데 연주를 잘하면 역시 기타도 손가락이 손맛이 있어야 된다. 색스폰도 마찬가지로 악기도 기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초보자에서는 어차피 음정이랑 소리를 잘 못 내시는 입장에서는 비싼 악기나 싼 악기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멀한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드 같은 경우도 상태가 10개면 10개 다 다르니까 사포로 살짝 갈아서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제일 좋은 게 부채꼴 모양에서 점점점 짙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피스를 끼우고 레가처를 조인 다음에 악기 세팅을 하죠. 이제 처음에 이제 소리를 내실 때 초보자분들 어떻게 내냐, 여러분 색스폰이 목관악기라고 생각하세요, 금관악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바디가 금속이기 때문에. 근데 색스폰은 목관악기입니다. 왜 목관악기냐, 이 소리를 내는 첫 부분이 이 리드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목관악기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플룻도 목관악기인데, 플룻은 바디가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플룻이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관악기라고 하고, 뭐 색스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클라리넷 같은 경우도 바디가 검은색이지만 사실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색스폰은 독특하게 바디는 금속이고 이 소리를 내는 피스 부분은 리드입니다. 그래서 이 색스폰이 그 재즈나 팝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바디가 나무인 악기들은 특성이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특징이 있고, 이렇게 트럼펫이나 색스폰 같은 바디는 바디 자체에서 나는 소리는 굉장히 차갑고 찌르는 소리, 그런 좀 강렬한 소리가 난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 색스폰 같은 경우는 바디는 메탈인데 소리를 내는 부분이 나무기 때문에 약간 묘한 매력. 그래서 솔로 악기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클래식 교향악단 이런 데서는 색스폰 인원수가 없거나 있어도 한 명 정도 있는 경우가 많죠. 클래식 뭐 오케스트라에서. 근데 이제 윈드 앙상블에서는 꽤 색스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색스폰 4개다가 이제 끼워서 사용하는 건데, 처음 초보자분들은 이제 아마 연습을 하러 가시면 어떻게 소리를 냈냐면, 세팅을 한 다음에 입 모양을 옆으로 해서 이렇게 얹어서 소리를 내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불고 있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면 굉장히 이제 주민 신고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연습실을 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스보다는 넥까지 좀 끼워서 부시면 좀 소리가 좀 부드러워요. 그나마 훨씬 낫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거 처음에 이제 넥을 끼울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죠. 어디까지 끼워야 되냐. 옛날에는 저희 때 한 20년 전 배울 때는 뭐 여기다가
볼펜으로 표시해놔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 악기의 특성상 색스폰은 금관 악기다 보니까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음정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추우면은 악기가 어떻게 돼요? 메탈이다 보니까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음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우면은 실내에 들어가서 좀 겨울에 이제 히터 틀어놓고 그래서 악기가 이제 늘어나면서 음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색스폰 같은 경우는 꼭 세팅을 할 때 미리 해두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아니면 연주하는 그 온도에서 계속 1시간 전부터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세팅을 해놓으면 뭘까? 세팅했을 때랑 연주할 때랑 온도가 달라지면 음정이 많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악기의 특성을 좀 파악하셔야 되고, 어디까지 꼽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색스폰을 하시는 분들은 튜너,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에도 튜너가 있잖아요. 핸드폰 튜너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튜너를 사셔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음정을 잡으려면 만약에 음정을 좀 높인다 할 때는 좀 깊이 넣으시면 되고, 음정이 좀 떨어뜨릴 때는 좀 빼서 좀 이렇게 빼시면 되고, 이 무슨 원리냐면 악기가 길어질수록 소리가 낮아져요. 소프라노가 왜 소프라노냐면 사실 이 엘토를 쫙 펴놓고 보면 소프라노보다 길어요. 그래서 짧은 악기일수록 피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보시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베이스는 좀 길고 가면 갈수록 줄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랜드가 이런 모양,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생겼는데, 이런 모양 생겼는데 베이스 쪽 음들은 줄이 길죠. 그걸 땅 때려 소리를 내는데 관이 짧을수록, 줄이 짧을수록 피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스를 많이 끼면 낄수록 악기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아지니까 음정이 올라가고, 뺄수록 악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악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튜닝을 할 때 불면서 야 음정이 낮아 그러면 이제 끼우시면 되시고, 음정이 너무 높아 이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색스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첫 연습은 소리를 내는 것부터 연습할 텐데, 어디까지 꼽냐? 이거는 사실 넥만 연결할 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꽂으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튜닝 할 때만, 바디에 끼우고 할 때만 이제 더 디테일하게 만지시면 되고, 처음에는 낀 상태에서 이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색스폰 소리 내는 방법이, 소리 내는 거는 간단해요. 사실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보다 훨씬 쉬운데, 이 아랫입술을 살짝 덮습니다. 그 위에 리드를 살짝 얹고 이빨을 여기다 대면 돼요. 그러면 이빨을 어디 정도까지 또 물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적당한 한 1cm에서 0.7에서 1cm 정도를 무시면 돼요. 이 정도. 그럼 더 물고 덜 무는 거에 또 차이가 굉장히 크죠. 깊이 물수록, 보시면 깊이 물수록 오프닝이 더 커지겠죠. 그럼 소리가 커집니다. 더 음량이 커지고, 그 쭉 끝에를 물면 바람 들어가는 구멍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부드럽고 할 수는 있는데 좀 음량이 좀 작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중간 정도. 이거는 본인이 연습을 하시면서 찾아야 돼요. 짧게도 물어보고 깊게도 물어보시고 중간도 물어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맞는 그런 성향의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 깊게도 물어보시고, 제가 한번 깊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엄청 크죠. 그리고 이제 중간, 이게 중간이고 끝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음량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음량의 차이도 나고 음색도 조금씩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초보자이신 분들이 가장 연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롱톤 연습입니다. 관악기나 현악기나 딱 우리가 그 악기의 소리만, 딱 빰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음악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이 소리가 안 이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 바이올린이나 현악기들도 처음에 하면 낑낑낑낑 이런 소리 나죠.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모든 악기는 톤이, 색깔이 가장 중요하다. 톤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악기에서는 롱톤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리를 낼 때 음색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색깔로 빰 이렇게 길게 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제가 만약에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건 이제 밑에 입술과 위에 포지션을 잘 못 잡고 바람의 양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소리 내실 때 이거 지금 제가 짧게 내는데 이거를 길게 한 8박자씩 4박자에서 8박자씩 길게 동일하게 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연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롱톤 연습이나 스케일 연습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개인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